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매번 상처와 혼란만을 남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당신을 이해해 줄 것 같고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집착 때문일까요? 칼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당신이 끌리는 그 사람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깊이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상처와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런 내면의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 숨기고 싶은 진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그는 당신이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를 완벽하게 자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융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내면의 이성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어쩌면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미성숙할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운명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사람은 당신의 내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도 페르소나를 씁니다. 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면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만약 관계가 이 가면 위에서만 유지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계속 머무르는가? 답은 투사라는 심리작용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 혹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욕구를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 결과 상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만든 환상 속의 이미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환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개성화란 나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해 온전한 나로 서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지 않는 한,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가면을 벗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왜 당신이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 투사, 그리고 개성화의 여정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는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모든 심리적 요소를 통합하는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자기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무의식에 숨겨진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전체의 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특히 사랑과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림자, 섀도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성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해져 결국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에서 그림자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무의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가집니다. 이때 그림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잘못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처를 정확히 건드리고 그것을 채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림자가 보여주는 매력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선택한 관계는 처음에는 강한 끌림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혼란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 끌림은 본질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재현해 결국 마주하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면 고통만이 계속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유독 강하게 끌린다면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게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그림자가 투사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차갑고 무심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경험한 무관심과 방치의 패턴을 재현하려는 무의식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미해결 과거의 반복입니다. 셀프와 섀도우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나와 나쁜 나의 대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나의 한 부분이며 이를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셀프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한 형태로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사랑에서의 갈등, 질투, 소유욕, 두려움 등은 종종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점점 더 왜곡되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윤근 그림자 통합을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인식이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질투심이 강하다는 사실 또는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림자는 더 이상 무의식에서 나를 조종하지 못하고 의식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에서 셀프와 연결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셀프와 단절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림자의 지배를 받으며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셀프와의 연결은 자기 존중과 경계를 세우는 힘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잘못된 관계를 떠날 용기를 가집니다. 결국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가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림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프와 샤도우의 균형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연애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야말로 잘못된 사람을 떠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느끼는 강렬한 끌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심리적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여성성의 이미지이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남성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원형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느끼는 이성의 모습에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항상 성숙하고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곡되거나 미성숙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를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여성에게 강하게 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그 여성을 미스터리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끌림은 그의 무의식 속 아니마가 가진 미해결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경험한 어머니의 태도나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왜곡된 형태로 아니마를 형성했고 그 아니마는 현실에서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 강하게 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갈등을 낳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거칠고 지배적인 남성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 배경에는 그녀의 아니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동경하는 남성성의 이미지이지만 그 이미지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 지배욕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력감과 의존심을 심화시킵니다. 문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과 인식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현실의 인물을 그 이미지에 맞추어 왜곡해서 봅니다. 윤근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가 내 무의식 속 이미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첫눈의 반함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이미지의 간극 때문에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또 다른 특징은 극단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마가 미성숙한 남성은 여성에게 과도하게 이상적이거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무스가 미성숙한 여성은 남성을 과도하게 이상화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각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윤근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의식 속 이미지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현실의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가 필수적입니다. 나의 이상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특징에 끌리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를 통해 감정과 직관을 이해하고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해 논리와 결단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끌림에 이끌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중 상당수는 내 무의식 속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현실의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상처를 되풀이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씌웁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이미지,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적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페르소나가 오랜 시간 동안 관계의 중심이 될 경우 진짜 나와 상대 모두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에서는 페르소나가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며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면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진짜 모습과 페르소나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페르소나만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당신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페르소나는 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래는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인 척 행동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그런 모습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이 약한 면이나 취약한 순간을 드러냈을 때 상대는 당황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원래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냥하고 순종적인 척 행동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억눌린 감정이 분노와 불만으로 변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랑 안에서는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진짜 나와 진짜 너가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로 유지되는 관계는 깊이와 진정성을 잃고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해할 기반이 없습니다. 융은 페르소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유난히 침착하고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가? 혹은 왜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며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페르소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과정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약점과 상처까지 포함해서 수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잘못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올바른 사람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기입니다. 연기는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며 결국 나 자신을 잃게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나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안정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관계의 결말이 늘 비슷한 경우 말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 연인과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투사 프로젝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사는 나의 무의식 속 이미지 감정 기대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씌우는 심리작용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만든 그림을 그 위에 덮어 씌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상적인 연인은 나를 항상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과 이미지가 어긋나면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투사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면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투사하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적으로 다친 연인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반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찰 없이 반복은 변화가 아닌 고통만 남깁니다. 투사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사람과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환상이 깨지면 마치 상대가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순간 많은 사람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투사의 패턴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 강박의 심리 구조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 융은 자기 성찰과 그림자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상과 두려움의 그림자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사를 멈추려면 상대가 나의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결핍을 채워주는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확장시키는 관계입니다.